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귀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30 젊은 분들이 귀농할 적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자본이 많지 않다는 거일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땅 구입하는 게 몇백만 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무일푼으로 땅 사는 방법이라고 썼는데 제목 틀린 말은 아닌데 제목이 너무 좀 자극적인 거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그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약간 좀 부담은 있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귀농할 적에 보통 땅 구입할 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귀농 창업자금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귀농 창업자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아마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를 구입할 적에 대출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귀농 1년차 들었을 때 농민신문에 나온 조그만 광고 보고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농지 매매 사업, 또 농지 임대 사업, 또 그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농지 매매할 적에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2030이 아니어도 누구나 해당은 돼요. 근데 기본 조건이 예전에는 영농 경력 3년이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2년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농 경력 2년 이상 되면은 내가 땅을 구입할 적에 일정 부분 대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평당 35,000원까지입니다. 근데 생애 최초 땅 구입할 경우에 한해서 평당 45,000원까지 대출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030 세대분들이 오셨을 적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은 내가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 조건은 그렇고 이제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귀농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 상환 기간이 한 10년 정도라 너무 짧다,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농어촌공사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0 마이너스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6이잖아요. 그럼 70에서 46 빼면은 24년을 제가 대출을 최장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농 경력이 2년 이상 돼야지 그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영농 경험이 없어도 바로 첫 해부터 지원이 되더라고요. 대출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이 농지 매매 대출 사업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생애 최초 구입 시 평당 45,000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이 45,000원이 안 넘는다고 하면은 전액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무일푼으로 땅 사는 방법이라고 썼던 게 바로 이겁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매매 사업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되 평당 지원 금액인 45,000원이 넘지 않는 땅을 사시면은 내 자본금이 없어도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려는 땅이 평당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에서 45,000원은 이제 대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5,000원은 내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인한테 말씀드렸더니 지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45,000원짜리 땅이 어딨냐. 45,000원짜리 싼 땅 찾다가 진입로도 없는 맹지 사거나 빚도 잘 안 들고 농사 짓기 어려운 땅 사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못 모르고 45,000원짜리 싼 땅 찾아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는 안동을 예로 들면은, 안동이 이제 경북 신도청이 몇 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쪽 부근 땅값은 막 수십만 원, 지금 거의 100만 원 가까이도 갈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안동에서도 조금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은 평당 10만 원 안 되는 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땅이라는 거는 발품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우프 말씀드렸는데, 뭐 우프가 됐던, 아니면 뭐 품앗이가 됐던, 아니면 요즘은 뭐 지자체마다 또 전국 지역별로 귀농 관련 교육이 엄청 많잖아요. 뭐 하루짜리 체험 프로그램부터 해서 몇 달짜리 프로그램까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주변 땅 좀 알아보고 이렇게 찾다 보면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값이 45,000원 이상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땅일수록 비싼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싼 땅이라고 해서 다 나쁘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통상 같은 좋은 조건의 땅이라고 하면은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심리적 거리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다 보면은 뭐 저기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까지는 아예 알아볼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만약에 제가 안동 땅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안동 땅 나온 걸 봤다 그러면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우연찮게 봉화에 무슨 에너지 교육 들으러 왔다가, 여기 온 길에 땅이나 한번 보고 갈까? 하고 이제 인터넷 막 뒤져봤는데, 안동에 땅이 나왔더라고요. 저렴한 땅이. 근데 봉화에서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마침 뭐 산세도 그렇고 마을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살아보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이나 도시하고 멀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서울 갈 일 별로 있지도 않고요. 다 사람 사는 곳이라, 또 요즘은 시골도 택배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그곳이 또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 거리감만 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싼 땅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화천에서 귀농학교 다녔을 적에 이제 귀농학교를 거기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 지역이. 뭐 다른 지역 잘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곳에 남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교육받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좀 많이 올라서 10만 원이 훨씬 넘었었죠. 근데 뭐 저희도 젊은 나이에 내려오다 보니까 땅값에 너무 많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천이 아니고 다른 곳, 여기 안동까지 오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천도 크잖아요? 화천도 다른 지역으로 가고 좀 산골로 들어가면은 훨씬 저렴한 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 주의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싼 땅을 찾는다고 해서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되는 거죠. 시골은 도시처럼 매매가 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땅 한번 잘못 사면은 팔기 진짜 어렵습니다. 거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초반 영상에 좋은 땅 고르는 뭐 6가지 방법인가 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올린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참조하셔서 아무리 싼 땅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 조건이 되는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지원액이 45,000원이니까 뭐 5만 원이나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아직도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진도에 귀농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어떻게 진도까지 내려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땅값이 싸서 내려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안동에 내려온 이유도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이 너무 쌌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여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비싼 땅이 필요한가요? 농사를 짓는데 평당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벌써 저는 거기서부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너무 비싼 땅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찾아보면은 농사 짓기에 괜찮으면서도 저렴한 땅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매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땅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대신 이제 발품 빨아서 그 땅을 찾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오프가 됐던 품앗이가 됐던 교육이 됐던 전국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탐색을 해봐야겠죠. 집에 요즘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으로만도 땅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부동산에서도 올리고 뭐 개인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땅은 어찌됐든 자기가 살 생각이 있으면은 저는 최소 2-3번은 가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현장에 가서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귀농하기 전에 회사 다닐 적에는 저는 주말마다 전국에 그 체험 프로그램 있으면 막 쫓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왜 주말마다 1박 2일로 하는 뭐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농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찾아보면 꽤 있더라고요. 10년 전, 그쵸, 한 10년 전쯤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에 회사 퇴근하면서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였죠. 왜냐면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일찍 출발하는 데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 날 회사 끝나면 퇴근하면서 지방을 돌았었죠. 그리고 뭐 일정이 안 맞으면 연차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도 거의 뭐 주말마다 그리고 뭐 기회 될 때마다 돌아다녔었거든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알아보면은 분명히 나한테 조건 맞는 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싼 땅이라고 해도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좋은 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유튜브 재생 목록 중에 귀농 뒷담화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영상 보다 보면은 뭐 좋은 땅의 6가지 조건인가? 그거랑 그리고 처음부터 전 재산 땅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하셔서 좀 신중히 결정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누군가 필요하신 분께는 정보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또 정답은 아니죠. 이 돈에 관한 문제는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드린 정보가 또 어떤 분한테는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잘못된 정보가 돼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좀 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귀농 준비하시는 많은 그 청년분들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